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환경 훼손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생태계인 설악산 아고산대의 훼손 우려가 큰데요. 이준호 기자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설악산에 올라 케이블카 공사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설악산 등산로 가운데 가장 길이 험하기로 알려진 오색 탐방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절을 합니다. 불교 세계관에서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산에 오르는 이유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체투지 하면서 계속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 자연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새벽 3시부터 최단거리 코스로 올랐지만 낮 12시가 돼야 정상에 도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들이 모이고 힘이 모이면 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은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1시간에 825명가량을 오색지구 입구부터 끝선까지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이들 탑승객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일단 계획상 탑승객들이 이곳 해발 고도 1,700여 미터의 대청봉에 올 수 없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덕유산 등의 사례처럼 운영 지침이 바뀔 수도 있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몇 년 지난다면 여기를 연결해달라. 중청이나 뭐는 또 대청이나 이쪽으로 연결해달라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평균 기온이 5도 이하인 아고산대의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설악산의 경우는 해발 고도 1000m 이상이 아고산대 지역인데 양양군은 이곳에 상부정류장과 중간기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제 본 지주 사업하고 상부정류장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고산대 식물을 최대한 많이 옮겨 심어 보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에 함께 오른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계획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고산대 식물은 산에 깊게 박힌 암석 주변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옮기는 것도 어렵고 생착률도 극히 낮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보장 자체가 없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 10년에 10cm 정도만 겨우 자라는 분비나무와 사슬의나무의 복원 자체가 어려워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훼손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은 생태자연 별도관리 지역인 동시에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공원자연 보존지구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반대 시위와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 안인해변 일대는 24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안 사구가 있어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대형 발전소 시설이 들어서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가 지어지면서 불과 2년 만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해변. 모래는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큰 파도를 막기 위한 돌덩어리들만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24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안 사구가 있어 갯방풍, 갯맥꽃 등의 식물은 물론 물술이나 삭과 같은 멸종 위기 정도 서식해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안인 하시동 해안사구의 갯방풍 군락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락지 안쪽에 탐방로가 다 깨져나갈 만큼 심각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2400년 된 해안사구를 간직하고 있던 이 바다에 최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강릉 에코파워는 강릉시의 허가를 받아 지난 2021년 4월 연료 하역 부두를 앞바다에 건설했고 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파제가 지어졌습니다. 동해의 경우 겨울엔 북동쪽에서 강한 파도가 들이치며 모래가 깎였다가 여름엔 남동쪽에서 약한 파도가 모래를 일정 부분 쌌습니다. 하지만 방파제 때문에 이 지역은 모래가 깎이기만 하고 다시 채워주진 못한 겁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 일대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 과거 모습과 비교해봤습니다. 최근 2, 3년 새 해송과 갯방풍이 있던 해안 사구가 사라진 데 이어 탐방로까지 무너진 게 확연히 보입니다. 남동 계열의 파랑이 내습했을 때 이 부분으로 모래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외곽방파제로 인해서 그 남동 계열의 파랑을 막고 있어서 모래가 내려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실정입니다. 에코파워 측에서는 해안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 침식 방지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공사 침식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임기응변에 가깝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내에 책임 있는 해수부 산하기관 포함해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항구적인 대책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2400년간 지켜온 강릉 안인 해안사구가 개발 논리에 밀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을 제외한 강원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7도, 삼척과 고성, 양양이 36도를 넘었고 동해 35.6도, 속초는 34.2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동해안 6개 시군과 강원 북부, 남부 산지 등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틀 연속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한 강원 동해안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기온도 28도에서 30도로 전 지역이 잠 못 드는 열대야에 접어들겠습니다. 지난해 3월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살인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지난해 3월 8일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빚 3억 원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아내가 숨진 것으로 판단해 동해시 북평동에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숨진 뒤 4억 원이 넘는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받았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벌써 5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해안 6개 시군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498건 발생했고 특히 강릉과 양양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자주 출몰하는 노무라이끼 해파리는 독성이 강해 쏘이면 피부가 부풀어 올라 통증을 유발하며 일조량 증가와 수온 상승 등으로 출몰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거 장비를 활용해 잡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최근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에서 승리에 크게 기여한 강원FC 김경민 선수가 하나은행 K리그1 25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김경민 선수는 지난 26일 경기에서 교체에 투입된 뒤 멀티골을 넣으며 전북 현대전에서 4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리그 25라운드의 베스트 매치로 강원FC와 전북현대의 맞대결을 선정했습니다. 강릉시가 오늘 오후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2016년에 조성한 주문진 제2농공단지 분양이 모두 완료되자 추가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농공단지 주변 땅을 매입해 단지를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는 제1단지의 경우 16만 6천여 제곱미터가 되고 제2단지는 15만 7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속초시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14대를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 차량을 12대 운영해왔고 이번에 노후된 차량 3대를 교체하고 추가로 2대를 구입해 모두 14대로 확대했습니다. 또 교통약자들을 위한 임차 택시 4대 역시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강릉아트센터가 2024 공연예술 유통과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월까지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다음 달 3일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클래식 음악과 함께 풀어낸 실험실 콘서트 공연이 열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